오늘 기재부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LH 투기 시민단체에서 투기 발표 있은 후에 그것과 관련된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4대 영역이라고 해서 뭐 예방, 적발, 처벌, 뭐 환수, 이게 뭐 얼마나 뭐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우리 세제와 관련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투기적 토지거래의 기대 수익을 축소한다고 그러는데, 뭐 이 정부가 이제 주택에 대한 중과뿐만 아니라 이제 토지에 대한 중과도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주택, 뭐 부동산에 자신 있다 그러더니, 자, 이 정부는 부동산에 자신 있는 게 아니라 세금을 올려서 세금을 왕창 뜯어가는, 그러니까 증세를 통해서 세금을 걷는 데 완전히 도사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택 공시가격을 어마어마하게 올려서 지금 종부세니 재산세니 가져가고 있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토지도 이 투기적 토지 거래에 대해서 왜 세금을 중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도저히 뭐 이해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뭐 투기적 토지 거래 기대 수익을 축소한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거래 분석 전담 조직도 출범한다는데, 이것도 왜 분석을 해서 왜 이런 전담 조직이 있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이러한 시장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무슨 기구를 만들어야 되고, 자, 그런 기구를 만들려면 사람이 필요하죠. 사람은 결국 공무원을 고용을 해야 되고, 공무원을 뽑으면 공무원의 월급은 누구한테 나가냐? 결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가죠. 자, 그렇게 되면 세금은 결국 걷어야 됩니다. 걷어야 되고, 그 세금을 걷기 좋은 것이 바로 이 부동산이죠. 자, 부동산. 뭐 주택에 대해서는 뭐 이미 중과세제도 시행해서 뭐 취득, 보유, 양도 모든 전 단계에서 뭐 세금 폭탄 수준이기 때문에, 뭐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뭐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고, 이제 토지에 대해서도 뭐 이제 손을 대기 시작한 거죠. 자, 이 정부 들어서 이제 뭐 주택에 대해서만 중과를 뭐 하기는 좀 아쉬웠는지, 이제 LH 사태를 계기로 해서 토지에 대한 중과세까지 이제 제도가 들어온 겁니다. 자, 그리고 뭐 투기를 뭐 신고하면 포상금 10억을 준다는데, 투기 어떤 신고를 해서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투기 목적의 농지는 강제 처분 명령을 한다는데, 이 농지를 구매를 했는데 이게 투기 목적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할지, 자, 그것도 의문입니다. 자, 어쨌든 뭐 이러한 대책들이 있는데, 제가 이 대책 내용들을 뭐 다 살펴보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바로 이 부분, 투기적 토기 거래의 기대 수익 축소,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와 관련된 세제 중과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토지에 대해서 단기 보유 토지 양도소득세를 중과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부 들어서 뭐 아주 양도소득세 올리는 데는 아주 선수들입니다.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무조건 막 올려버리죠. 자, 이게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인데, 자, 세율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바로 소득세법을 개정을 해야 되고, 자, 올해 2021년이죠. 자, 2021년에 소득세법을 또 개정을 해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단기 보유 토지 양도에 대해서 뭐 주택 입주권과 동일하게 높은 중과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1년 미만의 보유 토지, 그러니까 1년 미만 취득해서 토지를 양도하는 기간이 1년 미만이다. 자, 그러면 현재 50% 양도세를 적용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바꿔서 2022년 1월 1일부터는 70%의 양도소득세를 적용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토지를 취득해서 1년 이상 보유했지만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했다. 자, 그러면 현행 양도세율은 40%인데, 자, 이것을 60%로 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토지 단기 양도에 대해서 현행 50%, 40%를 70%, 60%로 2022년 1월 1일부터, 즉 내년부터 시행을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올해 세법 개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강화를 하는데, 자, 비사업용 토지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도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거죠. 자,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데, 자, 이 비사업용 토지라는 게 무엇이냐? 자, 쉽게 얘기해서 뭐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업용 토지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말하는 건 가장 쉽게 얘기하자면 나대지를 말하죠. 자, 나대지에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거죠. 자, 그리고 농지를 샀는데 농사 짓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임야를 샀는데 임야 소재지에 가서 살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예식장을 하는데 주차 대수가 뭐 일정 비율 미만이다? 자, 비사업용 토지죠. 자, 그리고 주택 부수 토지가 뭐 주택 바닥 면적의 3배, 5배를 초과한다?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토지들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강화가 되고, 자, 요게 2017년인가 18년도에 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10% 양도소득세 중과는 계속 유지를 하되, 장기 보유 특별공제, 즉 10년 이상 비사업용 토지를 10년 이상 보유했을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 30% 적용받는 것은 허용을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불과 이제 또 3년, 4년, 뭐 4년 정도 만에 다시 뒤집는 겁니다.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배제, 적용도 배제해 주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택과 조정대상지역 주택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 배제해 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가산되는 중과세율이 현행 10%인데 20%라는 거죠. 자, 그래서 현행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6%에서 55%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자, 이제 2021년 1월 1일부터는 바로 26%에서 65%의 세율을 적용을 해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를 과세를 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10년 넘었을 때 최대 30% 적용도 배제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올해까지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0% 추가 과세가 되고 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이 되지만, 2021년 1월 1일, 즉 내년부터 비사업용 토지, 자, 비사업용 토지라는 것은 뭐 농지인데 농사 짓지 않는 토지, 그 다음에 임야인데 가서 임야 소재지에 살지 않는 토지, 또 뭐 나대지, 뭐 아무것도 없는 나대지, 자, 이런 토지를 내년에 양도한다. 자, 그러면 중과세율이 10% 추가가 아니라 20% 추가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30%도 적용 배제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 올해 팔지 또 뭐 내년에 가져갈지, 자, 그것도 판단을 해봐야 될 사항인데, 일단 뭐 이 대전제는 2022년 1월 1일 시행이기 때문에 세율을 바꾸는 것은 소득세법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소득세법이 변경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뭐 이 정부가 민주당이 다수를 국회에서 다수당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거의 이 소득세법이 통과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통과된다고 보고, 내년부터 이렇게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에 대해서도 이제 세금 폭탄이 떨어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주말농장용 농지는 사업토지에서 제외한다는데, 자, 이 주말용 농지라는 것은 바로 1000제곱미터 이하의 농지에 주말농장, 즉 주말에 가서 농사짓기 위해서 사는 농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보유기간을 보시게 되면, 자, 사업용 토지 등 주택 외 부동산, 자, 사업용 토지 등 주택 외 부동산이라는 것은 비사업용 토지 또는 뭐 상가라든지 뭐 주택 이외의 뭐 상업용 건물들을 말하겠죠. 자, 그래서 현행 50%에서 1년 미만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다. 현행 50%에서 70%, 1년 이상 2년 미만이다. 40%에서 60%로 내년부터 변경된다는 얘기고, 2년 이상 가지고 있어야 6%부터 45%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업용 토지가 아니고 비사업용 토지다. 자, 그랬을 때 1년 미만일 때 50%에서 70%로 양도소득세율이 늘어나고, 이 70%와 그 다음에 기본세율, 추가세율, 기본세율의 10%에서 20%로 늘어나는데, 자, 이 70%와
기본세율 즉 26%에서 65% 세율을 계산한, 즉 70% 계산한 거와 26%에서 65% 계산한 요 두 개를 비교해서 큰 걸로 과세를 한다는 겁니다. 자,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했다 40%에서 60%, 마찬가지로 기본세율 20% 추가 적용한 거하고 둘 중 큰 금액을 적용하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2년 비사업용 토지를 2년 이상 보유를 했다. 자, 그러면 기본세율 10% 추가 과세에서 기본세율 20% 추가 과세로 내년부터 변경이 된다는 겁니다. 즉 16%부터 55%의 세율을 26%부터 65%의 세율로 내년부터 변경을 한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내년부터 적용이 된다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자, 주택 입주권은 뭐 이제 올해 6월 1일부터죠. 자, 5월 31일까지는 상관없고 6월 1일 이후부터는 뭐 주택조합원 입주권은 1년 미만은 70%. 자,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 뭐 사업용 토지라든지 뭐 주택 위의 부동산도 다 내년부터는 70%로 일치시킨 거고. 자, 마찬가지로 주택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도 올해 6월 1일 이후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60%를 적용하는데, 자, 비사업용 토지도 60%, 주택을 제외한 사업용 토지,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도 60%로 맞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택 조합원 입주권은 이제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거죠. 자, 그리고 택지 개발하는 공익사업과 관련된 토지 양도 할 때는, 자,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고 양도세 중과도 배제됐었는데, 자, 그러한 대상을 축소시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공익사업이 어디냐? 자, 3기 신도시 택지개발사업, 뭐 토지구획정리사업, 농지개량사업 등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행 감면율, 자, 공익사업용으로 토지가 매각됐을 때 양도소득세에서 10%에서 40%를 감면을 받고 연간 1억 원, 5년간 2억 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로 간주하는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바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역산해서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어떠한 토지가 됐든 사업인정고시일, 즉 공익사업 사업인정고시일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바로 공익사업으로 사업인정고시가 돼서 수용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사업용 토지로 봐서 양도세 중과를 배제가 됐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2년 이전이 아니라 이 현재 보유한 토지라 하더라도 이제 2년 이전이 아니라 5년 이전으로 바꿔서 이제 공익사업으로 지정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역산해서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만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법령, 즉 2020년 이제 1월 1일 이후겠죠. 자, 그 이후 신규로 취득했다 토지를, 자, 양도 시점 기준에 비사업용 토지다 그러면 취득시 관계없이 무조건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하고 양도세 감면 대상에서도 제외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사업인정고시일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자, 수용이 됐고 공익사업 목적으로 수용이 됐는데 그 수용 당시에 비사업용 토지를 하더라도 사업용 토지로 봐주겠는데, 자, 그것을 이제 2년 이전이 아니라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더 늘리고 법령 2020 내년 이후부터는 신규 토지다. 자, 그러면 양도 시점에 비사업용 토지다 그러면 취득 시기가 언제냐, 즉 사업인정고시일 2년 전이냐 5년 전에 그런 거 상관 따지지 않고 무조건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하고 양도세 감면 대상에서도 제외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뭐 기획부동산 뭐 이런 데서 나왔는데, 자, 왜 부동산 매매업법인 또는 부동산 매매업자들이 이 투기에 뭐 주범으로 몰아서 이 아주 나쁜 놈들로 이렇게 몰아붙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앞으로 그 부동산 매매업법인 부동산 매매업을 사업자로 내기가 이제 조금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법인이라든지 부동산 매매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빨리 사업자 등록을 내시는 게 지금 유리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부동산 매매업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이제 도입을 하는 거죠. 자, 국토부에서 등록을 해야만 부동산 매매업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을 하는데,
자, 이 등록제 도입이라는 것이 등록제를 도입하더라도 어쨌든 소급 적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도입, 이 법률이 만들어지기 직전에 빨리 부동산 매매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매매업법인 부동산 매매업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기에 유리할 겁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에 대해서 뭐 등록제를 시행을 해서 뭐 엄격한 설립 요건과 변경, 폐업 요건을 부여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 부동산 매매업 법인이 뭐 지분 쪼개기라든지 뭐 투기 행태를 했다 제약을 하겠다는데, 자, 부동산 매매업 법인이 뭐 어떤 투기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제약을 하겠다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앞으로 부동산 매매업 법인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업을 운영하는 것도 이제 어려워질 거고, 자, 부동산 매매업 법인을 하는 이유,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이유는 그래도 양도소득세 로 가는 것보다 세금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등록제로 바뀌어버리면 아예 부동산 매매업법인 부동산 매매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들 여지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부의 그 부동산 중개,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그 중과에 대한 이제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토지 중과세 제도가 이제 내년부터 시행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만 적용했는데, 자, 이제 뭐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가지고 투기가 뭐 안 잡힌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LH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토지까지 몽땅 중과세를 해서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 자, 그런데 부동산 투기를 잡는 게 아니라 이게 주택 소유자, 토지 소유자들을 잡겠다는, 자, 그런 현상이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어떤 형태든 피해를 보는, 자, 그래서 말로는 부동산 투기 잡겠다고 했지만 부동산 투기를 잡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세금을 올려서 세금을 증세를 통해서 세금을 무지막지하게 걷겠다는, 자, 그런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그 발표된 내용, 그 뭐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에 대해서 세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토지가 이제 중과세가 되고 이제 부동산 매매업 법인이 이제 등록제로 바뀌게 되면 아마 이제 설립하는데 조금 까다로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제 의사 결정을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죠.